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외감의 세 번째 시간으로 초대는 받지만 중심에는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오늘 이 모임의 정식 초대 손님입니다. 단톡방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 나름대로 의견도 보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기도 함께 굽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에는 투명한 유리벽이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 영혼은 식당 천장을 떠돌며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바로 병풍형 인간의 탄생입니다. 오늘은 초대는 받았으나 대화의 중심에는 끼지 못하는 이른바 깍두기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비극적입니다. 우리 뇌의 측 좌핵은 타인과 즐겁게 소통하고 인정받을 때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줍니다. 하지만 무리의 중심에서 밀려나 리액션 기계 노릇만 하고 있을 때 뇌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도파민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잘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삼겹살을 씹으며 웃고 있지만 뇌 속에서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유튜브나 보지 그래? 라며 끊임없이 등을 떠밉니다. 몸은 파티장에 있는데 뇌는 장례식장 분위기를 풍기는 이 인지 부조화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주변인 효과의 변형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모든 무리에는 태양처럼 빛나며 대화를 주도하는 인사이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들의 빛을 반사하며 생존하는 행성들이 있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행성조차 되지 못하고 저 멀리 퇴출당하기 일보 직전인 명왕성쯤 위치할 때 발생합니다. 분명히 태양계 소속이긴 한데 아무도 내 궤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뼛속까지 시른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자기들만 아는 옛날 선생님 뒷담화나 내가 모르는 다른 친구의 연애 상담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연애 상담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단 하나, 영혼 없는 리액션의 무한 반복입니다. 아, 진짜? 대박. 와, 그런 건 좀 심했네. 이 세 문장만으로 1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방청객 알바로 온 건지 우정을 쌓으러 온 건지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게 되죠. 더 비참한 순간은 화장실에 갈 때 찾아옵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시선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의 흐름은 끊김없이 너무나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내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고 대화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느끼는 소외감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 존재론적 회의감으로 번집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 무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배제의 감정은 실제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경로로 처리됩니다. 우리 뇌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이는 것과 똑같은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무리로부터의 소외는 곧 사자의 밥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짜릿한 아픔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화된 뇌의 본능적인 비명입니다. 야, 위험해. 사람들이 너 안 챙겨주잖아. 빨리 대책을 세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대화의 중심에 끼어들려고 무리수를 던졌다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갑자기 맥락 없는 농담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그 싸늘한 정적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내가 받은 타격은 병풍 노릇을 할 때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사실 무리 내에서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철저히 관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때 생깁니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조언했죠. 그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떠드는 것은 그들의 과제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의 화제가 나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중심이 없다는 사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구경하는 관찰자가 되는 것은 어떨는지요. 아, 저 친구는 저런 이야기에 흥분하는구나. 이 모임의 권력 구조는 저렇게 형성되어 있군. 이라며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소외감은 결국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폭발합니다. 내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최소한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특별한 대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중심이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원래 주인공 옆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출연료는 적어도 스트레스는 덜 받는 법입니다. 병풍도 병풍 나름입니다. 국보급 병풍은 그 자체로 고결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물론 매번 가는 모임마다 병풍 신세라면 그런 관계의 구조를 점검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억지로 웃어주느라 광대뼈가 아플 지경이라면 그 무리는 당신에게 맞는 옷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뇌를 학대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 침묵할 때 무슨 생각해? 라고 물어봐주는 진짜 내 사람들이 있는 무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도 초대는 받았지만 이로운 당신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동안 관객석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파티가 끝나면 진짜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신이 단독 주연이고 연출자이며 대본 작가입니다. 남의 대화에 추임새는 나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반짝이게 만드는데 써야 합니다. 중심이 아니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중심은 언제든 이동하는 법이고 진정한 중심은 항상 당신의 내면에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끼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수다를 내가 모니터링 해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소외감이라는 괴물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의 이야기에 박수치느라 고생한 당신의 손바닥을 스스로 토닥여주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외감 세 번째 시간으로 초대는 받지만 중심에는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